안녕하십니까. 길바다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구호입니다. 예, 이번 10월 모의고사 현대시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좀 특징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 특징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낯선 시예요. 수능 특강에서도 없었던 거고 수능 완성에서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하고 상관없이 모두한테 낯선 거는 똑같기 때문에 3등급 이상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고3 3등급으로 일단 잡고요. 3등급 이상으로. 예, 잠깐만, 예, 1번 문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항상 보던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예, 작품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해서 먼저요. 근데 이제 보면은 보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시이로이라던가 그런 게 예, 거의 없어요. 또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무슨 운열이라든지 심상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금 예, 적어도 이론에 있어서는 자유롭고요. 대신 예, 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더라던가 자기 상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보기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예, 보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용에 맞게 시를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고요. 자, 그러고 일단 먼저 보기 좀 볼게요. 가, 나를 보기 전에. 자, 가와 나는 화자가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래요. 그러면은 가시에도 나시에도 그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이 있겠죠. 자, 가는 북방에 간 화자가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라던가 발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주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는 축소된 영토 안에서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다 한반도 안에서 예, 삶을 영위하고 있죠. 자,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강점기 현실. 자,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가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현실은 일제강점기입니다. 끼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현실이겠죠. 그렇죠. 자, 일제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대요. 예, 박혜윤 선생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래 보는 말씀. 자, 지금 상실감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상실감일까요? 지금 읽었었던 한 서너 줄을 보면은 무엇을 잃었다라는 느낌일까요? 이 기상 또 물리적으로는 너무 깊게 물어봤나요? 만주 영토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죠? 그렇죠? 자. 북방 영토를 상실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느낌하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를 보면 나의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탈과 억압에 맞서고자 했던 동학운동의 정신. 예. 대략 1895년쯤 되죠. 예. 과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자, 민중이 잘 살았던 민중이 아니라 힘들게 살았던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각시를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시로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해서 문제에서 집중하고 있는 몇몇 연이 있는데 그 연 위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르를, 숭가리를 여기 있는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아는 것만 해도 돼요. 보기에서 이미 얘기 나왔잖아요. 북방의 영토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른다라고 해도 솔직히 발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뭐 여진이라든가 요, 금 이런 거는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밑에 좀 낯선 말들은 모르더라도 전체가 지금 북방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정도로 파악하면 되고요.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어디에서 어디로 떠났다는 얘기일까요? 윤혜령 선생님. 윤혜령 선생님. 어디에서 어디로 떠났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북방에서 우리가 잘 나가다가 거기를 떠나서 지금 한반도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초라던가 밑에 솔로는요, 만주에 있는 소수민족을 얘기합니다. 자,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그래서 맷돌은요, 이 맷돌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강평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돌고래 돌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돼지라고 했었죠? 그렇죠? 멧돼지입니다. 자,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 16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예, 정 팀장님. 저기서 말하는 처음에 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는 그때라고 하면 1년을 받는 거겠죠. 1년은 북방을 떠나올 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떠나오던 때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붙들던 말도 기억한다, 나를 잔치에서 보낸다 라고 하면은 나를 보내는 사람들이 내가 떠나는 거에서 야, 잘 가 이러고 있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아쉬워하는 느낌인가요? 아쉬워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예.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년에 나는 그때 여시 갔습니다. 나는 그때 떠나올 때예요.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떠나올 때 슬픔도 없었고 시름도 없었어요.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백이민족, 자,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라고 했습니다. 떠나온 곳이 어딜까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고요. 자,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그 개소리는 발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짖는 소리입니다. 겁이 많아지고요. 점점 겁이 많아지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도 절을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안에 자리 잡으면서 점점 겁이 많아지고 점점 비굴해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3년에 어떻습니까? 점점 나약해지는, 그리고 또 안이해지는 나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기는 하지만 나보다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 돌비는 깨어지고 돌만도 비성은 깨지고 은근부하는 땅에 묻히고, 어디에서요? 만주에서요.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뤘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에, 아까 처음에 1년에서 옛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옛날은 끝나고 또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에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라고 했어요. 이 아득한 새 옛날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로 온 거예요. 이 아득한 새 옛날이.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좀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 일제 수탈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로 온 겁니다. 다시 예전 땅으로 온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라고 하고 있죠. 왔으나 좋은 게 아니죠. 자, 이미 해는 늦고, 그 만주에서의 해는 늦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라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에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 그냥 쭉쭉쭉 그냥 읽으면 됩니다. 자,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새우와 같이 지나가고 없다. 포인트는 없답니다. 해서 6년은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입니다. 지금 전체 연을 분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게 나머지 연들은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약간 좀 길어지는데요. 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본의 아니게 좀 있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시는 동학혁명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민중에 관련된 거. 대숲 바람 속에는 대숲 바람 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요. 서늘어온 모시옷, 물만 나는 한 사발의 냉수물에 어리는 우리들의 막디 맑은 사랑. 여기서 우리들은 보기에서 깔아준 대로 민중들입니다. 민중들의 어떤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자, 봉당.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예전에 마당 넓은 집에 보통 앞에 판상 같은 걸 놔야 되는데 그걸 안 놓고 그냥 흙바닥으로 놓은 걸 봉당이라고 해요. 자, 봉당 밑에 깔리는 대숲 바람 소리 속에는 대숲 바람 소리 속에는 대숲 바람 소리만 고여 흐르는 게 아니라요. 대패랭이 끝에 까부는 500년 한숨, 밑줄이 지금 쳐져 있죠. 이 500년이라고 하면은 김한비 선생님 500년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나라를 떠올리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조선이겠죠. 고려하고 조선인데 동학혁명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던 민중의 숨소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삿간머리에 후두기는 밤소낙 빗물소리. 예,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죽창을 깎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일 지금 죽창을 깎는다라고 하면 뭔가 전투를 하기 위한 것이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 동학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저항을 하던 우리 민중들의 모습이죠. 간 큰 아이들, 황토연을 넘어가던 징소리, 꽹과리 소리들, 이게 어디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예, 대숲 바람 소리 속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남도의 마을마다 질펀하게 깔리는 대숲 바람 소리 속에는 흰 연기, 자욱한 모닥불, 그름내, 몽당 빗자루도, 몽당 빗자루도, 개터럭도, 개털이죠. 보리숙련도, 땡볕도, 얼개빛도, 쇠그릇도, 문둥이도, 장타령도. 자, 여기서 언급한, 여기 나열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예, 이 민중의 남노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힘들게 사는 민중의 삶도 바람 소리에 지금 섞여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창호지 문바틈으로 스미는 남도의 대숲 바람 소리 속에는 눈 그쳐 뜨는 새벽벌의 푸른 숨소리, 청청한 댄잎파리의 맑은 숨소리. 이 숨소리가 누구의 숨소리겠어요? 민중들의 숨소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예, 민중들의 아주, 예, 맑은 생명력, 힘찬 생명력,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문제로 좀 들어가십니다. 지금 가, 나를 일부만 지금 분석한 건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에서 2, 3, 6년을 보고 있고요. 나에서 3년, 4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들어가십니다. 자, 1번에 이연에 슬퍼하던 것, 붙드든 말, 울던 것은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면서 벌어졌을 이별의 정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상상한 것이겠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별의 정황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아까도 분석을 했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죠. 해서 1번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3년에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는 것은 축소된 영토인 먼 앞대, 실제로는 한반도일 겁니다. 그렇죠? 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태도를 나타난 것이겠군. 소박한 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나약해지고 안해지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6년의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북방으로 간 화자가, 예, 북방으로 갔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인식하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시 만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자신이 처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연결하여 느낀 상실감, 예, 과거의 만주와 현재 국토 상실, 자, 이거를 연계를 시키고 있죠. 3번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3년에 죽창을 깎던 간 큰 아이들, 징소리, 꽹과리 소리들은 억압된 현실에 저항했던, 동학혁명이요. 동학운동 정신이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거기에서는 딱히 더 적을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고요. 그 다음 5번째. 자, 사연의 몽당 빗자루, 보리숙련, 문둥이, 장타령 등은 남루한 삶 속에서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겠군이라고 했는데,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마지막 년의 맑은 숨소리나 푸른 숨소리에서는 나올지언정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민중의 남루한 삶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해서 많이 보셨던 걸 겁니다. 이제 보기 유형의 문제는 항상 보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를 감상하게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는 두 시 자체가 평소에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시이고 또 그러니까 외부 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지금은 등급은 3등급으로 잡았지만 1,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알아서 읽어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좀 봐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왔던 어떤 그 정도만 보여줘가지고는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줘가지고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요? 자, 항상 그렇듯이 보기 문제는 거의 한 지문 세트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지금 한 작품을 보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두 시를 동시에 엮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좀 어느 정도는 난이도는 있는 편입니다. 1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